뭐 하는 거야, 지금? 국 간이 왜 이래? 너무 짜잖아. 소금을 부었어? 여보, 왜 그래 간 괜찮은데. 내가 먹어봤는데 짜다니까. 다시 해. 싫어. 당신 도대체 계속 왜 그러는 거야? 하루 이틀이어야 참지. 내가 당신 회사 부하야?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이혼해. 우리.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세 재훈, 그리고 그의 아내 미자 씨입니다. 재훈은 아내 미자가 던진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습니다. 30년간 대기업 경비팀장으로 일하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반박이었죠. 3, 40대 경비원 남자 직원들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관리하던 재훈이었습니다. 근무표를 짜고 업무를 분배하고 보고를 받고 평가했죠. 평생을 권위적이고 내 말이 곧 법이다 라고 살았던 재훈이었죠. 회사에서 그는 절대적이었죠. 2024년 12월 31일 재훈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늘 그랬듯 미자가 차려준 아침상을 받았죠.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반찬까지. 3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면 일어나 밥상을 차려준 아내였습니다. 재훈은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회사 후배들에게도 자주 말했죠. 우리 마누라는 30년째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해줘. 덕분에 나는 단 한 번도 굶고 출근한 적이 없어. 후배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부인이 어디 있냐고 팀장님은 복 받으셨다고 말했죠. 재훈은 그럴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가장으로서 제대로 된 가정을 이끌어왔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여보,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 마지막 출근을 하고 돌아온 날, 미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남편이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다는 게 미자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재훈에게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할까? 회사에 가지 않는 아침이라니. 옆에서 미자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죠. 재훈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집안일을 제대로 파악해야겠다고. 다음 날 새벽 5시, 재훈의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미자도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재훈은 침대에서 일어나 미자를 따라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안 나가니까 아침 안 차려도 돼. 미자가 냉장고 문을 열다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먹어야지. 아니야. 나 이제 매일 집에 있잖아. 그렇게 일찍 일어날 필요 없어. 좀 더 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훈은 집에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됐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일 해야 할 일이 명확했는데 집에서는 그게 없다는 걸요. 재훈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자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지켜봤죠. 오전에는 장을 보러 가고 오후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죠. 재훈의 눈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계획성이 없었거든요. 장을 볼 때도 목록 없이 그냥 가고 친구를 만날 때도 미리 약속을 잡지 않고 당일에 연락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훈은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하루 일과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어때? 보니까 너무 즉흥적으로 사는 것 같아. 미자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재훈을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장 볼 때도 목록을 만들고 가야지. 그냥 가서 이것저것 사오니까 돈도 더 들고 비효율적이잖아. 그리고 친구 만나는 것도 미리 계획을 세워야지.
당일에 급하게 약속 잡으면 다른 일정이 꼬이잖아. 재훈은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하듯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미자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죠.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재훈은 본격적으로 집안 관리에 나섰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근무표를 짜듯 미자의 일주일 스케줄을 엑셀로 만들었죠. 월요일은 장보기, 화요일은 집안 청소, 수요일은 문화센터, 목요일은 병원 검진이나 개인 시간, 금요일은 친구 모임, 주말은 가족 시간. 재훈은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자도 하루를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재훈은 프린트한 스케줄표를 미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움직여봐. 내가 30년간 회사에서 쓰던 방식인데 집에도 적용하면 훨씬 체계적으로 살 수 있어. 미자는 스케줄표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 미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재훈을 봤습니다. 당신, 나를 뭐로 보는 거야? 재훈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나는 당신 회사 직원이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하루를 너무 계획 없이 사니까. 미자가 스케줄표를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가 내 스케줄을 짜준 적 없어. 당신이 회사 다닐 때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어.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재훈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선의로 도와주려는 건데 왜 미자는 화를 내는 걸까요? 나는 도와주려고. 도움 필요 없어. 나는 지금도 잘 살고 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재훈은 이불을 덮고 누우며 생각했죠. 미자가 예민한가 보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케줄표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나고 재훈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계부와 영수증 점검이었죠. 회사에서 예산 관리를 하듯 집안 살림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훈은 거실 테이블에 앉아 미자의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미자가 시장에서 돌아오자마자였죠. 마트에서 돌아온 미자의 손엔 장바구니가 가득했습니다. 갔다 왔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 나왔어? 미자는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5만 3천 원. 재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수증을 낚아채듯 받아든 그는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샀어? 5만 원 넘겼잖아. 필요한 것들이야. 쌀도 떨어졌고 고기도 사야 하고. 고기가 2만 원이야? 이게 무슨 소고기야? 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냥 삼겹살인데. 요즘 이 정도에. 요즘이 어떤데? 돼지고기 값이 금값이야? 다음부턴 닭고기 사. 알았어. 미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과일은 뭐야? 사과 한 봉지에 8,000원. 미쳤어? 계절 과일이라 비싸. 비싸면 사지 말았어야지. 당신 돈 버는 사람이야? 재훈은 영수증을 구겨서 미자에게 던졌습니다. 다음부턴 5만 원 안에서 사. 딱 5만 원. 한 푼도 넘기면 안 돼. 미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 하나씩 넣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죠. 30년을 새벽같이 일어나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살았는데 고작 3,000원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며칠 후 미자는 더 신경 써서 장을 봤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계산기로 계산하며 정확히 5만 원 안에 맞췄습니다.
영수증을 보니 4만 7천 원이었습니다. 갔다 왔어. 얼마? 4만 7천 원. 미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5만 원을 넘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재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뭐야? 47,000원. 이것밖에 안 샀어? 재훈은 장바구니를 뒤적였습니다. 고기가 없잖아. 당신이 비싸다고 했잖아. 그래도 사야지. 뭘 먹고 살라고? 그럼 5만 원 넘는데?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번엔 5만 원 넘었다고 화를 냈으면서 이번엔 적게 샀다고 화를 내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넘어도 되는 거랑 안 되는 거가 있지. 고기는 사야 한다고. 재훈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장 보는 것도 제대로 못해. 30년을 장 봤으면 이제 감이 있어야지. 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봐. 5만 원에 뭘 사야 하는지, 뭘 빼야 하는지. 당신이 직접 해봐.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재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회사에서 30년 동안 부하 직원들에게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대꾸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당신, 나 무시해? 무시가 아니라 답답해서 그래. 5만 원 넘으면 안 된다고 해놓고 4만 7천 원이면 적다고 하고.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알아서 잘하면 되지. 다른 집 여자들은 다 하는데 왜 당신만 못해? 재훈의 말에 미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0년을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 자신을 무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회사 다닐 땐 바빴으니까 티가 안 났을 뿐입니다. 이제 집에서 매일 함께 지내니 남편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울었습니다. 이게 자신이 꿈꾸던 노후가 아니었는데 거실에서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은 몇 시에 먹어?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 밥은 몇 시에 먹냐고? 재훈은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지시하면 따라야 하고, 물어보면 대답해야 하고, 실수하면 혼내야 하고. 그게 재훈이 아는 세상의 룰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였죠. 다음 날, 재훈의 관리 영역은 냉장고로 확대됐습니다. 아침 식사 후 재훈은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죠. 당신, 이거 뭐야? 김치가 3통이나 있어. 왜 이렇게 많이 담가놨어? 하나는 배추김치, 하나는 깍두기, 하나는 열무야. 그래도 너무 많아. 2사람이 먹는데 이렇게 많으면 다 상해. 그리고 이 반찬들 만든 지 며칠 됐어? 날짜 표시가 없잖아. 재훈은 냉장고 안의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미역줄기, 시금치나물, 콩자반. 미자가 정성껏 만들어둔 반찬들이었죠. 앞으로 반찬 만들 때 날짜 스티커 붙여. 그리고 일주일 이상 된 건 바로 버려. 식중독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냉장고 정리도 좀 해. 채소는 채소끼리, 반찬은 반찬끼리 모아놔야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넣어두면 뭐가 어딨는지 모르잖아. 재훈은 30분 동안 냉장고를 재정리했습니다. 자신만의 시스템대로요. 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40년 동안 자기 방식대로 해온 살림이 하루아침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오후가 되자 미자는 친구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야, 오늘 시간 돼. 커피 한잔 하자. 재훈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순이, 커피 마시러 나가려고. 순이,
그 친구 몇 살이야? 미자는 당황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면서 남편이 자기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친군데 동갑이지. 어디 사는데? 그걸 왜 물어봐? 아니, 그냥 궁금해서. 당신 친구들 이름은 아는데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잖아. 미자는 대답 대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재훈이 따라 나오며 말했죠. 몇 시에 들어와? 한두 시간 있다 올게. 어디 카페 가는데? 왜 그래, 갑자기? 아니, 그냥 알고 있어야지.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해야 하니까. 미자는 신발을 신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있어, 역 앞에 있는 거. 카페 이름이 뭔데? 재훈의 질문에 미자는 현관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카페에서 순이를 만난 미자는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우리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이상해졌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내가 하는 일마다 간섭하고 지적해. 가계부도 검사하고 냉장고도 자기가 정리하고. 나 미치겠어. 아, 그래. 남편들 퇴직하면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할 게 없으니까.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미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죠. 지금 뭐 해? 친구랑 얘기하고 있어. 몇 시에 들어와? 아까 말했잖아. 한두 시간이면 들어온다고. 그래, 알았어. 저녁은 집에서 먹을 거지? 미자는 전화를 끊으며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봐, 저래.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해서 뭐 하냐고 물어.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그거 위험한 거야. 우리 언니 남편도 그랬는데 나중에는 핸드폰까지 검사하더라. 조심해. 미자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재훈이 회사 다닐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오히려 미자가 뭘 하든 관심이 없었죠.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니까 미자의 하루를 알 방법도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재훈은 미자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죠.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뭘 하는지, 돈을 얼마 쓰는지. 마치 회사에서 부하 직원 관리하듯 미자를 관리하려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자를 재훈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순희 씨는 어떤 사람이야? 뭘 어떤 사람이야. 그냥 친구지. 나도 알아. 근데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남편은 뭐 하고. 미자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퇴직했고, 순이는 집에 있어. 아들, 딸은? 아들 하나 있어.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확인이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그래. 괜찮은 친구네. 앞으로 이상한 사람들은 만나지 마. 미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뭐야? 아니, 요즘 세상에 사기꾼도 많고 그러잖아. 조심해야지. 여보, 나 65이야. 사람 볼 줄 모르는 나이가 아니야.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지. 그날 밤 재훈의 행동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미자가 씻고 나와서 핸드폰을 보고 있자 재훈이 물었죠. 누구한테 문자 보내? 경숙이한테. 경숙이? 그 친구는 처음 듣는데 언제부터 알던 사이야? 20년 넘은 친구야. 20년이나? 나는 왜 한 번도 못 봤지? 당신이 관심 없었잖아. 재훈은 뭔가 찜찜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친구는 뭐 하는 사람인데? 그냥 주부야. 남편은? 회사 다녀. 무슨 회사? 미자는 고개를 들어 재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왜 이래, 갑자기? 내 친구들 신상조회라도 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들 만나는지 알아야 하잖아.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혹시 남자친구는 없지? 재훈의 질문에 미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요즘 노인들도 이성 친구 사귀고 그런다잖아. TV에서 봤어. 미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재훈을 봤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어? 나 65살이야. 40년을 당신하고 살았고. 근데 지금 나한테 남자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냥 확인하는 거지. 화낼 일 아니잖아. 미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재훈은 거실에 혼자 앉아 TV를 켰죠. 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미자 생각뿐이었죠. 회사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미자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미자의 모든 행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이니까 의심이 생겼죠. 저 여자가 정말 나한테만 충실한 걸까? 혹시 내가 회사 다니는 동안 다른 남자라도 만난 건 아닐까? 친구 만난다고 나가면 정말 친구를 만나는 걸까? 재훈은 스스로도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통제할 수 없었죠. 회사에서 30년간 경비팀장을 하며 갑자기 말도 없이 누군가가 그만두고 그때마다 근무를 채워가며 하루하루 촉각을 다퉈 살았던 재훈이었습니다. 의심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죠.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돌아 누워 잤습니다. 재훈은 잠이 오지 않았죠. 미자는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자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다니던 게 차라리 나았다고. 그때가 훨씬 평화로웠다고. 이제는 하루 24시간을 감시받는 것 같았거든요. 재훈은 이제 미자의 외출 자체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기 전 보고, 돌아와서 보고, 심지어 외출 중에도 수시로 전화해 확인했죠. 일주일 후, 재훈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 일지 쓰듯 미자의 외출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한 거죠. 당신, 오늘 어디 나가? 미자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멈칫했습니다.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 있어. 몇 시에 시작하는데? 2시. 재훈이 시계를 봤습니다. 12시 30분이었죠. 2시면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왜 벌써 나가? 점심 먹고 친구들이랑 차 마시기로 했어. 친구, 누구? 순이하고 영자. 남자는 없지? 미자는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없어. 몇 시에 들어와? 수업이 4시에 끝나니까 5시쯤 들어올게. 재훈이 노트에 뭔가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동행인. 마치 출입 기록을 작성하듯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죠. 알겠어. 끝나면 바로 연락해. 미자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죠. 카페에서 순이와 영자를 만났습니다. 미자야, 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계속 안 좋아.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죠. 우리 남편이 요즘 너무 심해. 나가기 전에도 어디 가냐? 누구 만나냐 물어보고, 나가 있으면 전화해서 뭐 하냐 확인하고, 집에 오면 또 오늘 뭐 했냐고 캐묻고.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 의처증 아니야? 우리 언니 남편도 그랬는데 나중에는 핸드폰 위치 추적까지 하더라. 나도 참는 게 한계가 있어. 근데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떡해. 이혼하면 되지. 영자의 말에 미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65살에 이혼? 말이 쉽지. 애들도 있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냐?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혼이 답일까요? 오후 2시 세 사람은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수채화 수업은 미자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죠. 그런데 그날 수업 중에 미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죠. 미자는 조용히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지금 뭐 해? 수업 듣는다고 했잖아. 수업 중인데 전화 받을 수 있어. 쉬는 시간이야. 아니, 수업 중이야. 전화 때문에 나왔잖아. 그럼 빨리 들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미자는 전화를 끊고 들어갔습니다. 순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미자를 봤죠. 미자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수업 끝났지? 지금 어디야? 집에 가고 있어. 누구랑 같이? 순이, 영자랑. 남자는 없고. 없다니까. 그래. 조심해서 와. 저녁 뭐 먹을까? 미자는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이가 옆에서 말했죠. 미자야, 이거 정상이 아니야. 하루에 몇 번을 전화하는 거야? 모르겠어. 그냥 확인하고 싶은가 봐. 확인이 아니라 감시지. 너 이러다 우울증 걸려. 집에 도착하자 재훈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가 신발을 벗자마자 재훈이 물었죠. 오늘 수업 어땠어? 좋았어. 뭐 배웠는데? 풍경화. 선생님은 남자야, 여자야? 여자. 젊어. 50대야. 수강생 중에 남자는? 없어.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또 뭔가 적었습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죠. 남편이 자기를 사람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미자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죠. 4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제 와서 헤어진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실에서 재우는 노트를 펼쳐놓고 미자의 외출 기록을 보고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별로, 만난 사람별로 정리된 기록들이었죠. 재훈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정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회사에서 하던 대로 집에서도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재훈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만들고 있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미자가 곧 폭발할 거라는 것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재훈의 통제가 시작된 지 6개월째 되던 날, 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재훈의 잔소리가 시작됐죠. 오늘 뭐 할 거야? 집에 있으려고. 하루 종일 친구는 안 만나? 응. 그냥 집에서 쉴 거야. 그럼 청소나 해. 어제 보니까 베란다 먼지 쌓였더라. 미자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재훈이 따라 들어왔죠. 그리고 냉장고도 정리해. 요즘 내가 정리한 대로 안 하던데 채소는 채소끼리, 반찬은 반찬끼리 모아놔야 한다니까. 알았어. 점심은 뭐 먹을 건데? 아직 안 정했어. 김치찌개 해. 어제 저녁에 고기 먹어서 오늘은 가볍게 먹어야 해. 미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천천히 재훈을 돌아봤죠. 당신. 내가 당신한테 뭐야? 응.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한테 뭐냐고. 부하 직원이야? 재훈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나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생각해서. 하루 종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나 생각해서야? 아니, 집안일을 제대로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비효율적이잖아. 미자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회사 다닐 때는 이렇게까지 간섭하고 날 괴롭히지 않았어. 근데 당신이 퇴직하고 나서 내 인생이 뭐가 됐는지 알아? 재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당신 잘 되라고. 잘 되라고?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해서 어디 있냐고 확인하는 게 나 잘 되라는 거야? 누구 만나냐고, 남자는 없냐고 물어보는 게 나 잘 되라는 거냐고? 재훈은 변명하려 했지만 미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누구한테 보고하며 산 적 없어. 근데 지금 이게 뭐야? 내가 당신 관리 대상이야? 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처음으로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실감했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위험한 사람들 만날까봐 걱정돼서. 위험한 사람. 내 친구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남자라도 만날까봐 걱정되는 거야? 65살 먹은 여자가?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자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당신 이거 병이야. 잊혀증이라고. 미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재훈은 거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서 있었죠. 방 안에서 미자는 핸드폰을 꺼내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회사인데. 지연아. 엄마 지금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 지연은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잠깐만요. 밖으로 나갈게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미자는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재훈이 퇴직한 후 어떻게 변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 외출할 때마다 보고받는 것, 친구들까지 의심하는 것, 모든 걸 말했죠.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응.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지연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죠. 엄마, 이혼하세요. 미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세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지연아. 이혼이 그렇게 쉽게 할 말이니? 엄마 아빠가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요? 40년 살았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엄마, 저 지금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나이에 이혼하면 사람들이 엄마 인생 책임져 줘요. 엄마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요. 그래도 엄마, 저 요즘 남편이랑 상담받고 있어요. 부부 상담이요. 미자는 놀랐습니다. 너희가 무슨 상담을? 남편이 저한테 무관심해요. 집에 와도 핸드폰만 보고 대화도 안 하고 아이들한테도 관심 없고 저 혼자 육아하고 집안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상담 시작했어요. 미자는 몰랐습니다. 딸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래서 상담사 선생님이 뭐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결혼 생활에서 내가 얻는 게 뭐냐고. 남편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냐고. 엄마, 저 그 질문에 대답 못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도 똑같이 물어보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랑 있을 때 행복해요? 미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답은 나온 거예요. 엄마 65살이면 앞으로 한 20년은 더 사실 거잖아요. 그 20년을 지금처럼 살 거예요? 미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혼하면 너희들은 어떡하고? 저희요? 엄마, 저희는 다 컸어요. 오빠도 결혼했고, 저도 결혼했고. 저희는 걱정 마세요. 오히려 엄마가 그렇게 사는 게 더 마음 아파요.
미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아니야. 내가 맞는 말 한 거야. 엄마가 너무 오래 참았나 봐. 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요. 이혼이 답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아빠랑도 제대로 된 대화 한번 해보세요.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응. 그래야겠지. 전화를 끊고 미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재훈도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의처증 환자라고 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자신은 그저 아내를 걱정해서 한 일들이었는데 왜 아내는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재훈은 30년간 경비팀장으로 일하며 위험을 감지하고 예방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그게 능력이었죠.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고 문제를 미리 차단하고 모든 걸 통제하는 것. 그게 재훈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미자는 부하 직원이 아니었죠. 재훈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두 사람 모두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재훈은 거실에서 움직이지 않았죠. 오후 3시쯤 미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재훈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신, 밥 안 먹었어? 응, 안 먹었어. 같이 먹을까? 미자는 주방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은 식탁에 앉아 미자의 뒷모습을 봤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라면이 끓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미자가 라면을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자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자는 라면을 먹다 말고 재훈을 봤습니다. 갑자기 뭐가? 내가 너무 심했나 봐.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계속 말했죠. 나는 당신 걱정돼서 그런 건데 내가 방법이 좀 잘못됐나 봐. 방법도 방법이지만 당신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 재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당신 직원이 아니야. 관리 대상도 아니고. 나는 당신 아내야.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라고. 알아. 나도 알아. 알면서 그래? 왜 내가 어디 가면 보고받으려고 하는 거야? 의심하고? 재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왜 그러는지 정확히 몰랐거든요. 그냥 불안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는 모든 게 통제 가능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게 두려웠죠. 나 회사 그만두고 나서 내가 할 게 없어서 그런가 봐. 그렇다고 나 감시하는 게 당신 할 일이야? 왜 나를 감옥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미자의 말에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각자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자는 지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혼. 정말 그게 답일까? 하지만 지금처럼 사는 것도 답은 아니었습니다. 재훈은 미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직원처럼 대했다는 것, 관리 대상으로 봤다는 것. 재훈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라면 사건 이후 일주일, 두 사람은 냉전 상태였습니다. 재훈은 더 이상 미자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외출할 때도 묻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관계가 나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아침마다 미자는 밥을 차렸지만 두 사람은 말없이 먹었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죠. TV를 보면서도 채널 싸움은 없었습니다. 재훈이 보고 싶은 걸 보면 미자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미자가 드라마를 보면 재훈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봤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버티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재훈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을 때 미자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훈은 미자를 힐끗 봤지만 시선을 다시 TV로 돌렸죠. 미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우리 얘기 좀 해. 재훈이 리모컨으로 TV 볼륨을 줄였습니다. 무슨 얘기? 우리 이혼하자. 재훈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자를 봤죠.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어. 재훈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한 웃음이었죠.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야? 아니, 나 지금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재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 말이 돼? 그래, 40년 살았으니까 이제 이혼하자고.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재훈은 소파에서 일어나 미자 앞에 섰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 미자는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진심으로? 나는 모르겠어. 내가 당신 때문에 30년 회사 다니며 돈 벌어왔고, 집안 살림 다 맡겼고, 뭐 하나 모자란 거 없이 살게 해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미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당신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뭐가 더 있는데? 존중, 배려.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봤어. 재훈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그 소리야. 나는 당신 걱정돼서 그런 건데, 걱정.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해서 어디 있냐고 확인하는 게 걱정이야? 내 친구들 신상 조회하는 게 걱정이냐고? 그건 내가 좀 과했던 거 인정해.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나는 이미 지쳤어. 재훈은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정말 이혼하고 싶어? 응. 재훈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하던 대로 했을 뿐이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어. 그게 뭐가 잘못됐어? 미자는 재훈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구나 싶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 회사 직원들은 월급 받고 일하는 경비원이고 나는 당신 아내라고. 그 차이를 모르겠어? 안다고. 나도 알아. 안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나를. 그게 부부 사이에 할 짓이야? 재훈은 변명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심한 건 의처증이야. 내 친구들까지 의심하고 남자친구 있냐고 묻고 40년을 당신하고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한다고 그렇게 의심을 해. 나는 불안했어. 뭐가 불안했는데? 재훈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내가 뭘 해야 할지 명확했어. 부하 직원들 관리하고, 업무 처리하고, 보고하고.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아무것도. 그게 너무 무서웠어.
미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그랬나 봐. 회사에서 하던 대로 집에서도 뭔가 관리하고 통제하면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 것 같았거든. 미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훈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었죠.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신 외로움, 불안함을 나한테 풀면 안 돼. 나는 당신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야. 재훈은 고개를 들어 미경을 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게 돼서. 근데 나는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퇴직하기 전부터 우리 관계는 좋지 않았어. 재훈은 놀란 표정으로 미자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잘 살았잖아. 당신 눈에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나는 외로웠어. 회사 갔다 오면 피곤하다고 혼자 휴대폰만 보다가 자고 주말에는 골프 가고. 우리 언제 제대로 된 대화 한번 해봤어? 재훈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미자 말이 맞았습니다. 30년간 회사 생활하면서 집은 그저 잠자러 오는 곳이었죠. 나는 돈 벌어야 했으니까. 알아. 당신이 열심히 일한 거 알지.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부부는 대화도 해야 하고, 시간도 함께 보내야 하고. 우리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이었어. 재훈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10년. 아니, 어쩌면 20년 전부터였을지도 몰라. 근데 나는 참았어. 당신이 일하느라 힘든 거 아니까. 자식들 키워야 하니까. 집안 살림해야 하니까. 그렇게 참고 참으며 살았어.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 자식들도 다 컸고 돈 걱정도 없고 나도 65살이야.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는 못 살겠어. 재훈은 미자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결심이 가득했죠.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아? 미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죠. 사랑. 언제까지 사랑했는지 모르겠어. 어느 순간부터 당신과의 관계가 의무가 된 것 같아. 남편이라는 의무, 가정이라는 의무. 사랑은 아니었어. 재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의무였다니. 사랑이 아니었다니.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미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 당신은 통제하고 감시하고 의심하는 게 사랑인 거야? 재훈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미자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그날 밤 재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재훈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하나. 40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상상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눈빛을 떠올리면 그녀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었죠. 미자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선언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어. 미자는 그릇을 들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협의이혼으로 신청하자.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재훈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죠. 며칠 후 재훈과 미자는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이혼 조정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부인께서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상담사의 질문에 재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런데 대답이 나오지 않았죠. 된장찌개 아니면 불고기. 재훈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미자는 무표정하게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첫 상담, 재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요. 이혼 조정 신청 후 2주가 지났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첫 상담 날짜를 잡았죠. 상담사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김은희 상담사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첫 상담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원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미자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 퇴직한 후 어떻게 변했는지, 하루 종일 간섭하고 통제하려 든 일들, 의처증까지 보인 것. 그동안의 일들을 담담하게 설명했죠.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다 재훈을 봤죠. 남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는 아내를 걱정해서 한 일들이었습니다. 방법이 좀 잘못됐다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혼까지는 부인 취미가 뭔지 아세요? 수채화요. 문화센터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아세요? 재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르겠더군요. 5년 전이요.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는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뭔가 할 게 필요했죠. 그때 시작한 게 수채화였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재훈은 생각했습니다. 순희, 영자, 경수. 순이 아닐까요? 틀렸어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영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요. 상담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분, 부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재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사셨는데 부인이 좋아하는 음식, 취미를 시작한 시기, 가장 친한 친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시네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담사가 미자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은 남편분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미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삼겹살이에요. 소주를 좋아하는데 특히 참이슬을 선호하죠. 취미는 골프고 주말마다 나가요. 가장 친한 친구는 회사 동기 박상철 씨예요.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서 술 마셔요. 재훈은 고개를 들어 미자를 봤습니다. 미자는 자신에 대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부인은 남편에 대해 잘 알고 계시네요. 당연하죠. 40년을 같이 살았는데요.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어요. 상담사가 재훈을 봤습니다. 남편분은 왜 부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셨을까요? 재훈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돈을 버는 것만이 책임은 아니잖아요. 상담사의 말에 재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상담사가 미자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결혼 생활에서 언제 가장 외로웠나요? 미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죠. 딸 지연이를 낳고 산후조리 할 때였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근무가 비었다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왔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못 낳았다고 타박하셨고, 그때 너무 외로웠어요. 재훈은 기억했습니다. 승진이 걸려 있었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아내가 외로워하는 줄은 몰랐죠.
또 언제였나요? 아들 준혁이가 대학 들어갈 때요. 수시로 떨어지고 정시 준비하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저도 같이 힘들었죠. 근데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도 잘 안 왔어요. 그때도 혼자였어요. 재훈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도 사람이 없어 근무를 채워야 했죠. 결혼 생활 내내 혼자였던 것 같아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지만 혼자였어요. 자식들 키우는 것도, 시댁 어른들 모시는 것도, 집안 살림하는 것도 다 혼자였어요. 재훈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남편분, 부인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 아셨어요? 상담사의 질문에 재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혀 몰랐거든요. 모르셨죠?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분은 부인의 삶에 관심이 없었어요. 부인은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 자식 키우는 사람, 밥 차려주는 사람이었죠. 재훈은 부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상담사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그러다 퇴직하시고 갑자기 부인에게 관심을 보이셨죠. 근데 그게 진짜 관심이었나요? 아니면 통제였나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담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회사에서 하던 방식을 집에 적용하셨어요. 부하 직원 관리하듯 부인을 관리하려 하셨죠. 스케줄표 만들고, 가계부 검사하고, 외출 보고받고, 부인이 어떻게 느꼈을 것 같으세요? 재훈은 미자를 봤습니다. 질식할 것 같았어요. 미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담사가 재훈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재훈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죠.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나요?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 봐요. 30년간 회사에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시하는 게 제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그래서 부인을 관리하려 하신 거군요. 네, 부끄럽지만 인정합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분, 부인은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갈 동반자예요.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해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원하는 건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에요. 40년 동안 무시당하고 혼자 살았던 부인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미자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간 참았던 감정이 쏟아져 나왔죠. 저는 그저 사람 대접받고 싶었어요. 밥하는 기계, 청소하는 기계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었어요. 재훈은 미자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상담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두 분 다 상처가 많으시네요. 남편분은 정체성을 잃은 상처, 부인은 존중받지 못한 상처. 그 상처들이 이혼까지 오게 만든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2주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동안 오늘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혼이 답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상담이 끝나고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죠. 오늘 상담에서 깨달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재훈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변할 수 있을까? 아니, 미자가 자신을 용서해 줄까? 미자도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상담에서 그간의 감정을 쏟아내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동시에 슬펐죠.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40년 결혼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아이들을 낳았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외로움과 무시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이혼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결말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5시,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재훈은 습관처럼 눈을 떴지만 30년간 들려오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여닫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 미자가 만들어내던 아침의 소리들이 사라졌죠. 이제 재훈은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두 번째 상담 후 한 달, 이혼 조정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미자는 단호했고, 재훈은 더 이상 막을 명분이 없었죠. 재산 분할도 미자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아파트는 미자가 가져가고, 재훈은 예금의 절반과 함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하던 날, 재훈은 40년간 살던 집을 나섰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죠.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회사 다닐 때 받은 상패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자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재훈의 짐을 나르는 동안 방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없었죠. 재훈이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미자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눈이 마주쳤죠. 재훈은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그게 4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빌라는 20평짜리 투룸이었습니다. 재훈은 혼자라는 게 이렇게 공허할 줄 몰랐습니다. 퇴직 후에는 미자와 함께 살며 적어도 사람 소리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재훈은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사왔습니다. 그게 이혼 후 첫 저녁이었죠. 라면을 먹으면서 재훈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미자가 30년간 매일 밥을 해줬다는 것을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재훈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매일 밥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몰랐죠. 메뉴를 정하고, 장을 보고, 손질하고, 조리하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그 모든 과정을 30년간 미자는 혼자 했던 겁니다. 라면을 먹으며 재훈은 눈물이 났습니다. 65살에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우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다음 날 재훈은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불편한 줄 몰랐습니다. 주변 테이블을 보니 다들 누군가와 함께 있었죠. 부부, 친구, 가족. 혼자 먹는 사람은 재훈뿐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재훈은 생각했습니다. 미자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파트에 혼자 있을까? 아니면 친구를 만났을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벤치에 앉은 노인들을 봤습니다. 대부분 부부였죠.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노부부. 재훈은 부러웠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었죠. TV를 봐도, 책을 읽어도, 핸드폰을 봐도 시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핸드폰을 꺼내 미자의 번호를 받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죠.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를 수 없었습니다. 미자는 이제 남이었으니까요. 대신 딸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현아, 아빠야. 아빠,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죠. 엄마는 잘 있어?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어제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재훈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자는 잘 지내는데 자신만 힘든 것 같았죠. 그래, 다행이다. 아빠는 진짜 괜찮으세요?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딸한테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죠. 괜찮아. 아빠 걱정하지 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죠. 새벽에 일어나고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TV를 보거나 산책하고 밤에 잠들지 못하고 반복이었습니다. 재훈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잃은 게 무엇인지. 미자가 해주던 밥, 깨끗한 집, 빨래된 옷. 그런 것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걸 잃었죠.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집에 가면 불이 켜져 있다는 것.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롭지 않다는 것.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재훈은 회사에서 30년간 사람들을 관리했습니다. 통제했고, 지시했고, 평가했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퇴직하고 보니 아무도 재훈을 찾지 않았습니다. 후배들도, 동료들도. 가끔 안부 전화가 오는 게 전부였죠. 재훈은 침대에 누워 40년을 돌아봤습니다. 결혼식 날 미자의 환한 웃음, 첫째 준혁이를 낳고 행복해하던 모습, 둘째 지연이를 안고 울던 모습.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들 사이에는 훨씬 더 많은 외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혼자 아이들 키우고, 혼자 살림하고, 혼자 시댁 어른들 모시고. 미자는 40년간 혼자였던 거죠. 재훈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미자가 이혼을 선택했는지요.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혼자 살려면 진짜 혼자 사는 게 나았던 거죠. 밤 11시 재훈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혼자서 10년, 2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견뎌야 할까가. 재훈은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진심으로요. 미자에게 잘해줄 걸, 관심을 가질 걸, 대화를 나눌 걸, 함께 시간을 보낼 걸. 늦었지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혼은 이미 끝났고 미자는 이제 남이었으니까요. 재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루를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빈집은 고요했습니다. 재훈은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이 평생 지켜야 했던 게 회사가 아니라 가정이었다는 걸, 관리해야 했던 게 부하 직원이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였다는 걸, 통제해야 했던 게 일정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고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반면 미자는 이혼 후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죠. 자유롭고 당당하고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이혼 직후 미자도 외로웠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허전했죠. 밤에 혼자 잠들 때, 아침에 혼자 일어날 때, 습관처럼 재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니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보고할 필요도 없이,
그저 고요한 아침을 즐겼죠.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도 계속 다녔습니다. 마음 정리도 할 겸 친구들과 제주도로 여행도 갔죠. 결혼 후 남편 없이 떠나는 첫 여행이었죠. 제주도 바다를 보며 미자는 행복해 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미자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죠. 거실을 작업실처럼 꾸몄습니다. 물감과 붓을 정리하고 벽에는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걸었습니다. 아침마다 미자는 커피를 마시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죠. 그림 실력도 늘었습니다. 문화센터 선생님이 전시회에 출품해보라고 권유할 정도였죠. 친구들과의 시간도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수다 떨고, 영화 보고, 맛집 다니고. 재훈이 있을 때는 항상 시간을 체크하고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마음껏 즐겼습니다. 어느 날 영자가 물었습니다. 미자야, 이혼한 거 외롭지 않아? 후회하네. 미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도. 오히려 왜 진작 안 했나 싶어. 그치? 너 요즘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예전에는 항상 뭔가 눌려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자유로워 보여. 미자는 재훈을 용서했습니다. 증오하지도 않았고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일 뿐이었죠. 4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었죠. 미자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재훈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받아들였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요. 이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재훈은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남을 존중하겠다고, 배려하겠다고, 늦었지만 배우겠다고. 봄이 왔습니다. 미자에게도, 재훈에게도. 두 사람 모두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이혼이 정답이었다고. 미자는 자유를 얻었고, 재훈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각자의 봄이었습니다. 다르지만 각자에게 필요한 봄이었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배우자와 함께 남은 삶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지난 세월의 추억을 함께 나누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많은 분들이 꿈꾸는 모습이죠. 하지만 사랑은 때로는 끝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40년을 함께 했어도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일 수 있죠. 65세 미자와 재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